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보험만 제대로 알고 가입을 하면 필요 없는 보험료를 줄여서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납입 면제 기능도 이용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나에게 꼭 필요한 보장만 하나하나 챙겨갈 수 있는데요. 익히 들어보셨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제대로 알고 계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잠시 뒤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도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바로 연락 주실 수 있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만 돼 있으면 어떤 질문이라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험만 제대로 알고 가입을 해도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현정훈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보험 속에 어떤 알찬 전략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현정훈입니다. 오늘은 보험을 알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12월 4일이죠.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내 보험과 인생의 생애 주기를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고 또 성장하고 결혼하고 또 육아를 하고 노후를 거쳐 사망에 이르는 라이프 사이클을 밟아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각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끔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생활자금, 주택자금, 자녀 교육, 결혼자금, 그리고 노후자금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자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시 불의의 사고나 큰 질병을 얻게 되면 이 4대 자금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긴급 예비자금인데요. 이렇게 5가지를 우리는 인생의 5대 자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얼마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년층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은퇴 이후에 필요한 노후 생활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월 279만 원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 가장 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여행이 27.7%, 그리고 운동 및 건강관리가 22.5%, 전환생활이 13.1%, 그 밖에 봉사활동, 가족, 유대관계, 예술활동 등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그럼 과연 은퇴 이후에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한 노후 준비는 과연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조사에 따르면 당신은 노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05년도에는 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34.7%의 답변이 있었고요. 2015년도에는 46.9%를 답했습니다. 무려 12%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답변도 53.1%로 고령자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걱정하면서 또 노후에 가장 많은 지출이 예상되는 분야는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72.9%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의료비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 근데 그 와중에서도 가장 지출이 많이 될 거로 예상되는 게 의료비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주 부식비가 39.1%, 월세, 축의금, 조의금, 보험료 등이 있는데 의료비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진료비가 가장 큰 질병으로 본태성
고혈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려 2조 8,254억 원이고요. 그 다음으로 만성신장병이 1조 6,714억 원, 그리고 이형 당뇨병이 1조 6,731억 원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질병들도 사실은 뇌나 심장질환하고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생 의료비가 1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65세 이후에 지출된다고 합니다. 생애 주기별 1인당 의료비 비중을 보더라도 남자인 경우에는 총 9,589만 원, 여자인 경우에는 1억 1,43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을 보면 무려 65.9% 정도가 비급여라고 합니다. 반면에 본인이 내야 되는 자기부담 비율은 10%에서 현재는 30%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부담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한데요. 우선 첫 번째는 실손 의료비입니다. 실손 의료비는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검사하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퇴원할 때까지 비용을 100%에서 현재는 80%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 의료비는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수술비 보험 일당액 보험입니다. 실손 의료비가 기본이라면 자기부담 비율이 10%에서 30%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수술비 보험과 일당액 보험이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진단비입니다. 충분한 진단비 보장이 필요한데요. 이제는 선택 필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이 시기 동안에 우리는 일시적인 수입 감소나 또는 경제활동 곤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생활자금, 그 다음 향후 치료비, 그리고 건강회복 자금으로 이 진단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택 필수이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납입면제 또는 보험료 환급지원 특약 가입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사망 세 가지 원인 중에 암, 뇌, 심장질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진단을 받게 됐을 때 진단 이후의 납입 기간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입해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순서대로 가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10대 사망 원인을 보면 1위,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역시 암, 심장, 뇌혈관 질환입니다. 2015년 사망 원인 1위를 보면 암에 의한 사망이 전체의 2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28.3%, 2014년 28.6%, 2015년 27.9%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 원인 1위가 역시 암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약 803명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순서입니다. 2015년에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고 말씀드렸죠. 2위는 뇌졸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대별 뇌졸중 인구 10만 명당 진료 인원을 보면 60세 이후가 전체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70대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뇌졸중을 좀 더 살펴보면 뇌졸중 전체 진료 인원이 2015년 발표에 따르면 53만 8,281명입니다. 그런데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 진료 인원은 44만 1,470명이고요. 뇌출혈은 8만 6,948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뇌출혈보다 뇌경색이 무려 5.1배가 많다는 겁니다. 반면에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보험회사에서 보장 범위는 뇌졸중
진단비를 보장해주는 범위에서 점차 내추럴 범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진료인은 더 많은데 보험회사에서 보장해놓은 범위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내 보험이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 전문가와 함께 상담받아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15년 3대 사망 원인 성별로 보면 역시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 암이 27.3, 그다음 심장질환이 9.7, 뇌혈관 질환이 8.6%고요. 여자는 암이 16.1, 그다음 심장질환이 12.6, 그다음 뇌혈관 질환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모두 3대 질환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인생의 5대 자금, 특히 긴급 예비 자금을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은 그래서 실손 의료비 보험, 수술비 보험, 일당액 보험, 진단비 보험, 그리고 납입 면제 순으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역시 보험료입니다. 보험료가 비싸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선택하시는 걸 주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바로 무해지 환급금 보험, 저해지 환급금 보험입니다. 세 가지 주요 사망 원인에 대한 3대 보험을 가입할 때 기존에 없던 무해지 환급금, 저해지 환급금 보험이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납입기간 중간에 해지를 했을 때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또는 적게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를 인하하는 겁니다. 무해지 환급금 보험은 납입기간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없습니다. 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납입기간 중에 해지를 하면 표준형보다 50%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나한테 맞게끔 무해지 환급금이나 저해지 환급금 보험을 선택하신다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다는 건데요. 동일한 보장으로 가입한다는 가정하에 유형별 해지 환급금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 황색이 해지 환급금 선입니다. 일반적인 보험은 납입기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이렇게 해지 환급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일반 표준형보다 50% 지급이 되고요. 미해지 환급금 보험은 납입기간 이내에 해지 시에 해지 환급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저해지나 미해지 환급금 보험은 보험료를 인하해 준다는 거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시점은 오히려 미해지 환급금의 해지 환급률이 높고 표준형이 제일 작다라는 것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험료 산출 기준은요, 남자 40세 사무직 기준이고요, 20년 납 100세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무해지 환급금 보험과 다른 일반 보험회사 2개 회사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암진단비 1,000만 원,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 급선승근 경색 진단비 1,000만 원, 암일당, 암수술비, 상해 질병 입원 일당, 상해 질병 수술비를 가입한다는 전제하에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선 암진단비를 보면 암진단비 1,000만 원의 무해지 환급금은 15,540원입니다. 근데 비사 상품은 19,080원, 시사는 19,570원입니다. 무해지 환급금 보험이 비사 대비 3,540원이 저렴하고요. 그 다음 시사보다는 4,030원이 저렴합니다. 뇌졸중 진단비도 보면 1,000만 원 가입할 때 무해지 환급금 보험은 9,470원입니다. 근데 비사는 1,662원이고요. 시사는 12,650원입니다. 즉 무해지 환급금 보험이 비사보다 1,192원이 저렴하고 시사보다 3,180원이 저렴합니다. 암수술비를 보면 300만 원 가입한다는 전제하에 무해지 환급금 보험은 2,562원이고요. 비사는 7,479원, 4,998원입니다. 무해지 환급금 보험이 비사보다 4,917원, 시사보다 2,436원이 저렴합니다.
나머지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가입한다는 전제하에 무해지환급금 보험은 49,398원이고요. 비사는 65,510원, 시사는 68,004원입니다. 무해지환급금 보험이 비사보다 16,000원이 저렴하고요. 시사보다는 11,000원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이 굉장히 동일한 보장인데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3대 진단비만 놓고 보면 1,000만 원씩은 가입하지 않거든요. 보통 3,000만 원씩을 가입한다고 보면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빨간색이 암 진단비입니다. 주황색이 뇌졸중이고요. 그다음에 초록색이 급성심근경색증입니다. 무해지 환급금 보험은 총 보험료가 3,000만 원 가입할 때 84,570원입니다. 근데 이 두 개 회사의 평균을 보면 104,529원입니다. 즉, 두 개사 평균 진단비 보험보다, 보험료 총 금액보다 무해지 환급금 보험이 무려 19,959원이 저렴합니다. 한 달에 이렇고요. 1년이면 239,508원이 저렴하고, 납입기간 20년을 놓고 보면 무려 479만 원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즉, 두 개사 평균 진단비 보험료 대비 약 19.1%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보험은 0세에서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3개 진단비 기준인데 이 중에 어느 하나만도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3개를 다 준비해야 되는 부담을 내가 좀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어느 하나만 추가로 선택하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 기간 중간에 3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진단 이후에 보험료 납입 기간이 있을 때 보험료 납입 면제도 함께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래서 무해지 환급금 보험, 저해지 환급금을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사망 원인 중에 암은 누구나 잘 아실 거고요. 뇌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최근에는 뇌출혈 진단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뇌졸중 진단비가 되고 있는 무해지 환급금 또는 저해지 환급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 수술비나 일당도 뇌졸중까지를 포함하고 뇌혈관까지 가능한 부분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비는 최근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수술비나 일당액 같은 경우는 허혈성 심장질환 전체를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무해지, 저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 또 하나의 팁이 있다면 100세 만기가 아닌 90세 만기도 한번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세 만기보다 보험료를 10% 정도 절감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를 통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 없던 3가지 질환에 대한 무해지, 저해지 보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해지 환급금 또는 저해지 환급금을 통해서 보험료를 대략 20% 줄일 수 있는 보험이 있다. 두 번째는 100세 만기가 아닌 90세 만기 선택을 통해서 추가적인 보험료 10% 절감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보험을 알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내 보험을 살펴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현정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보험을 제대로 알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강의였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습니까?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오늘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들을 해결해 나가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보험플랜 119 오늘 첫 번째 시청자로 실시간 전화 연결이 되셨는데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아, 네. 지금 예. 제가 보험을 2건 유지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암 진단비를 좀 더 추가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고요. 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예. 그렇게 소득이 많지는 않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요즘 궁금한 게 보통 진단비를 사실 얼마 정도 가져가는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예. 제가 이렇게 보면 한 회사만 지금 가입되어 있거든요, 보험이. 네. 그래서 방송을 가끔 보면 여러 회사로 비교를 해서 제안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네.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KB손해보험에서 2건의 보험을 가입하셨더라고요. 이거 맞으신가요? 네네. 네, 맞아요. 예, 2015년도에 더해주는 보장보험, 또 닥터플러스 건강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보험료는 한 11만 원 정도 납입을 하시네요. 네네. 예, 보험 리모델링 요청하신 건 이번이 처음이세요? 네, 지금 처음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암 진단비를 좀 보완하고 싶다 하셨는데, 네. 예, 그렇게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아, 그러진 않은데, 보통 주변에 보니까 요즘에 암 진단비가 꽤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뭐 5천에서 1억도 가까이 드신 분도 있고. 근데 제가 예.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좀 조금 들어있는 것 같아서 사실 예. 나이도 이제는 점점 한 해 지나가니까 좀 걱정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좀 시대에 맞춰가야 될 것 같아서.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네. 예,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제가 40 중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이시고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최소 진단비는 어느 정도는 꼭 준비하면 좋을지도 함께 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저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넉넉진 않아서요. 그래도 한 5, 6만 원의 선? 아, 5, 그 정도 6만 원, 선에서는 6만 원. 추가로 네네네. 보험 보장을 준비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하고 전문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분께서 연락을 하셨는데요. 암 진단비를 보완하고 싶다. 여윳돈이 조금 있는데 혹시 보험 리모델링 가능한지 여쭤보셨습니다.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이게 포커스일 것 같고요. 최은미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궁금하신 게 암 진단비를 얼마 정도 갖고 가야 되는지, 만약에 이제 네.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 여러 회사를 비교를 해보시고 싶으신 거죠? 네네. 아, 지금 아까 맞벌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소득이 발생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그럼 보통 저희가 이제 진단비를 준비를 하는 기준은, 지금 그러니까는 맞벌이시기 때문에 주 수입원은 아니세요. 배우자님이 네.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네네. 시청자님의 한 1년치 연봉 정도를 진단비로 준비를 해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아까 뭐 네. 5천이나 1억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보험료가 많이 이제 부담되는 부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한번 저희한테 보내주신 증권을 한번 봐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 손해보험 쪽으로 2건이 가입이 돼 있으세요. 네. 가입이 돼 있으신데 지금 닥터 플러스 건강보험에 여기에 이제 지금 실손이 가입이 돼 있으시고요. 네. 여기에 지금 운전자 보험도 같이 준비가 돼 있으세요. 네네. 그리고 요건 준비를 잘 하셨고 또 KB 더해주는 이제 보장보험에 진단비가 있으신데 지금 제가 보니까 가입하신 시기가 2건이 같은 시기세요. 네. 같은데 지금 증권을 2개로 이렇게 나눠서 가입을 하셨어요. 보니까 네네. 네. 혹시 이렇게 나눠서 가입하신 거는 이유가 있으세요? 기존에 사실 가입했다가 해지한 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험 그 가입하시는 분이
이렇게 두 건으로 나눠서 그래서 가입해 주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시기가 같은데 나눠져 있어서. 근데 이렇게 뭐 쪼개서 가입을 하시는 거는 저도 이렇게 가끔 설계를 해드리기는 하는데, 왜냐면 이제 만약에 지금은 이제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한데 중간에 또 변수가 생겼을 경우, 아까처럼 이렇게 한번 해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실 경우 이제 하나라도 갖고 가시기에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으시기는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잘 하셨고, 지금 보니까 혹시 이 부분도 혹시 관리해주는 분이 이렇게 따로 계시는 거죠? 네, 친구가 관리해주고 있거든요. 아, 친구분이. 네네. 그럼 친구분이 지금 이 한 회사에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거죠? 네네. 아, 그래서 조금 비교는 못 해보시고 가입은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오히려 손해보험 쪽이라 준비는 잘 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일단 담보를 한번 봐드리면, KB 더해주는 보장보험에 진단비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으세요. 이제 시수는 따로 준비가 돼 있으시고, 그래서 진단비가 2천만 원씩 각각 준비가 돼 있으신데, 제가 증권을 보니까 여기에 예약담보가 또 추가로 준비가 돼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 이거 예약담보 기능이 있으신 거는 알고 계셨어요? 설명을 처음에 듣긴 했는데요.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요즘에 안 그래도 예약담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한데 사실 잘 알지는 못해요. 아, 이 예약담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예약을 해놓는 거예요. 지금 보험료를 납입을 하는 건 아니고 예약을 해놨다가 그 시점이 됐었을 때 이제 추가로 이제 납입을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예약담보 기능이라고 이제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는 기능이십니다. 아,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 새로 준비하지 않고도 그럼 그때 예약담보로 하는 게 조금 유리한 건가요, 그러면요? 지금 이게 예약담보하고 이제 제가 지금 가입하는 거하고 조금 비교를 해드리자고 하면, 지금 이제 일단 암 진단비가 2천만 원 있으시잖아요. 이게 부족하시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준비하시게 되면은 바로 납입과 동시에 이제 보장이, 그러니까는 면책 기간이 지나면은 바로 보장이 되는 게 이제 지금 가입하시는 이제 보험이 되는 거고, 예약담보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보장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못 받으시고, 지금 보니까 예약담보 기능에 그 개시 시점이 이제 2025년으로 돼 있으세요. 그러면은 2025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 시점에 이제 보험 나이로 하는 게 아니고, 보험 계산은 가입 시점에 보험 계산으로 하는데, 지금 보니까는 그렇게 되면 가입 시점은 한 53세 정도 보험 나이로 계산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53세 기준으로 해서 납입을 하시는 건데, 지금 납입 기간을 보니까 15년 납에 80세의 만기로 이렇게 예약담보는 해놓으셨어요. 기존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 거는 100세까지 보장인데, 예약담보는 이제 80세. 그래서 보장 기간이 조금 짧으신 편이신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보험료도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43세, 그러니까는 2015년도에 가입하셨을 때, 우리 시청자님 나이가 이제 43세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43세, 아까 중반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정도 이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진단비가 2천만 원, 그러니까는 암 2천, 뇌졸중 2천, 급성 2천에 대한 보험료가 한 25년 납으로 3만 원 정도가 지금 납입을 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이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제 53세 기준이면 제가 봤을 때 추가로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4, 5만 원 정도를 추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2025년이면 한 8년 정도, 8년 후부터 이 보험료를 더 추가로 납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가서 여유가 되셔서 예약 기능을 활용하셔도 나쁘지는 않지만, 만약에 지금 유지 중이신 이 보험이 있으시잖아요. 이거를 유지 중에 내가 만약에 진단을 받게 되면 예약담보는 소멸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용하실 수가 없어서, 이거를 기다리기보다는 저는 지금 이제 맞벌이를 하시고 약간 아까 왜 5만 원 정도의 여유가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새로 가입을 하시는데 너무 이제 조금 담보를 많이 놓으면은 부담이 되시기 때문에, 한 2천만 원에서 3천 정도 진단비를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저해지 환급형으로 저희가 아까 강의 시간에도
네. 강의를 했는데 그 저해지 환급형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암진단비가 3,000 정도 준비하시고 뇌주증 급성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여기에 이제 질병 수술비까지 이렇게 하셔도 한 5만 원 정도면은 가입이 가능하신 상품이 있으세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납입하시는 거에서 한 5만 원 정도 추가를 하시면 보장이 우리 이제 시청자님이 지금 더 준비하시고 싶어 하시는 진단비가 추가로 더 준비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 진단비 암 진단 같은 경우 5천만 원 정도 준비가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네, 안 그래도 담보도 괜찮은 것 같고 보험료가 비싸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보험사가 어딘지는 알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보험사를 안내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네네. 이제 저희 방송 끝나면 저희가 다시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좀 네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지금 알겠습니다. 최은미 전문가께서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풀이를 해주셨는데 네네. 정우성 전문가께서 또 코멘트 하신 말씀 있는지 들어볼게요. 네. 예. 코멘트라기보다 예. 이때 당시 두 상품으로 찢은 이유가 사실은 이때 2015년도에 예약 담보를 탑재한 보험이 이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6개월 정도 이 보험으로 나왔다가 나중에는 지금 닥터플러스로 KB손해보험에서 그 담보를 통합시켰는데요. 이 예약 담보가 잘 활용하면 되게 좋은 담보인데 지금 현재도 사실은 비용을 좀 내고 계실 거예요. 아마 나가시는 비용에 예약담보 비용이 일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가서도 또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 생보사에는 이거랑 비슷한 담보가 더블 특약이라 그래서 노후 나이가 넘어가면 바로 진단자금이 2배, 3배로 이렇게 예전에는 1.5배, 2.5배까지 갔는데 지금은 2배 정도로 늘어나는 담보가 있었는데요. 지금 손해보험에서는 예약담보를 탑재하고 있는 슬슬 그런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잘 활용하시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전문가께서 안내해 주신 질병 후유장애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 뇌혈관이랑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꼭 검토하시는 게 되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뇌혈관이랑 허혈성은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용도 높고요.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다들 관심은 있어 하시는데 보험료 자체가 담보 자체가 좀 비쌉니다. 네. 예, 그래서 한번 검토하시고 정확한 설계안을 좀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네. 지금 정우성 전문가님 의견도 잘 들으셨죠? 네. 예, 고민해보시고요.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할 게 있다 하시면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전화 갈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들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62하나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임신 12주차 예비 엄마입니다. 주변에서 태아보험에 가입하라고 하는데 저는 출산 이후로 준비할 계획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우성 전문가님. 태아보험은 뱃속에 있을 때 준비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이제 태아보험을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면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상담 사례에 한 분 이제 엄마들이 이제 결정을 못해요. 담보가 워낙 많고 제가 놀란 건 암 진단 자금을 가지고 일반 대장 전망 내암이 일반암으로 진단을 받냐 소액암으로 받냐 이거를 좀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데 C코드, D코드 전부 다 보상받을 수 있는 자녀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자녀보험을 설계할 때는 저는 이제 제안할 때는 뱃속에 있을 때는 최소한의 담보를 좀 제안을 드리고요. 최소한의 담보라고 하면 이제 선처성 그리고 이제 출산 관련 담보 그리고 엄마들, 산모들을 위한 담보들을 조금 준비를 해놓고 출산 이후에 이제 자녀보험으로 이제 담보가 조금 더 크거든요. 출산 이후에 들어갔을 때 그때 조금 더 집어넣고 이제 납입 기간도 굳이 20년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20년이 맞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 저도 바뀌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납입
기간을 굳이 20년, 15년, 10년으로 짧게 가는 게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요? 왜냐? 예. 우린 평생 내고 있는 돈이 되게 많아요. 뭐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 사면서 평생 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돈은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이 어렵고 부채를 상환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보험료입니다. 그럼 보험료도 똑같이 30년, 40년 나비를 걸어놓고 보장도 똑같이 같이 갖고 가는 게 전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보험을 이 아이가 몇 살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몇 살까지 이 보험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어차피 우리의 경험치상 부모님이 해줬던 보험은 나중에 사회 나가면 새로운 보험으로 다 바꿉니다. 본인들이 궁금해서 상담도 받고요. 지금 현재 20대, 30대 친구들도 대부분 상담에서 리모델링 들어오는 것들이 부모님이 해준 보험들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네.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는 담보를 최소로 하는 게 맞고 네. 태어난 이후로는 좀 담보를 늘리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보험 안에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건 안 그러니까 되는 거죠. 태아 보험을 따로 들은 거는 예. 그러니까 선천성 질환이나 그리고 출산 시 질환 그리고 선천성 뇌질환 그 여러 가지들 담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천성 담보에 대한 걸 미리 준비를 해놓고 네. 나오면 이제 암 진단, 뭐 뇌혈관, 심장질환 그리고 이제 수술비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보험을 가져가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게 훨씬 유리하다. 예, 그게 훨씬 예,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최윤미 전문가께서도 아이의 엄마신데 태아보험에 대해서 코멘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그러세요? 네, 저는 왜냐면 태아보험을 드는 이유는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었을 때 어쨌든 이제 정상적이라고 봤었을 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을 해주는 거고, 지금 아까 전문가님처럼 태어나서 만약에 또 추가로 들어라, 그것도 맞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증권이 쪼개지게 되면은 오히려 기본적인 그 담보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럼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뱃속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담보를 최대로 들어주는데, 좋다고 해서 다 들기보다는 네. 필요한 담보, 우리가 왜 3대 진단비, 뭐 질병후유장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이런 거는 아기 보험 때 오히려 준비가 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태아 보험 때 준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태어나서 추가로 더 준비를 하세요. 이건 이제 경제적인 그 상황에 맞게끔 내가 이제 보험료를 뭐 10만 원을 낼 수 있는지, 아니면은 10만 원 이하인지, 아니면 더 낼 수 있는지, 요거를 조금 잘 이제 재정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분담을 해서 조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제 그러니까 생각에는. 보험 가입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이던스가 있기는 하지만 나의 상황에 맞게 가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 플랜 119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맞는 나의 상담을 가장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전문가 고민해 보시고요.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 이번에 시청자 전화 상담 받아볼 텐데 두 번째 시청자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아, 제가 예. 그 결혼하는 딸을 지금 같이 있거든요. 결혼 안 근데 하신 이제- 딸이요? 예,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아는 분한테 보험을 들었어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8세까지 보험이 들어있는데, 좀 결혼 후에도 보험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담보가 있는지 궁금해서 또 전화 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예. 얘가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예. 자동차 종합보험만 들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운전자 보험도 꼭 들어야 된다고 들어가지고요. 네.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도 꼭 가입이 필요한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따님이 네. 건강검진을 앞두고 계세요? 네네. 아, 직장을 다니는데요. 예. 회사에서 건강검진 하라 그러는데 혹시 건강검진에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걱정돼서 연락 추가로 그 주셨군요. 전에 보험을 들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그러세요? 연락 정말 네.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교보생명의 가족사랑 통합보험이 있다고 저희 제작진께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 보험은 어머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거죠? 아, 그렇죠. 아, 예. 그러면 이 보험료도 지금은 어머님께서 납부를 하고 계세요? 예, 예, 제가 하고 있어요. 뭐 나중에는 따님께 이렇게 이제 분담을 시킬 것 같은데 예, 당연하죠. 예, 부담스럽지 않는 보험료로 어떻게 산정이 될 수 있을지도 함께 봐드릴게요. 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30대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 딸 보험을 문의하셨습니다. 34세 싱글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다.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우성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30대 따님이시면 지금 아직도 보험료를 어머님이 내주고 계신다고요? 예. 빨리 자녀분한테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보험 보니까 교보생명 가족사랑 통합보험을 가입하셨고요. 2009년도에 이 보험이 되게 많은 가입을 했던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실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그 통합 실손이 그때 나왔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실손도 여기에 넣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주계약 5천만 원, CI 상태 50% 선지급형인데 CI 보험에 대해서는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셔가지고 좀 내용을 좀 알고 계시죠? 네. 예. 근데 그 이후에 아무 준비를 지금 현재는 안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CI 보험은 진단자금을 우리가 이제 CI 보험에는 이 진단자금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보험금을 주는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네. 흔히 말하는 CI 상태라고 얘기하면 뭐 중대한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받거나 1, 2기 그리고 가벼운 중증이 아닌 이상에는 보험금을 받기 좀 어렵고요. 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담보 중에 이제 여성건강특약 같은 경우에는 여성 질병에는 특화되어 있는 담보들이 좀 있어서 네. 이거는 준비를 좀 잘 하신 것 같고 뭐 입원 특약, 뭐 일반 입원 특약도 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대신 일반 진단 자금과 수술비 그리고 진단 질병 후유 장애 정도는 조금 추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운전자 보험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운전자 보험은 운전을 하신다라고 하면 네. 가입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 운전자 그래요? 보험은 네. 자동차 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고요. 예,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나를 그래요? 지켜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뭐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저렴하게 지금 뭐 새로 준비하시려는 보험에도 그 안에 넣을 수도 있고요. 담보를. 예,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보장을 더 늘리고 싶다고 하면 요즘엔 수술비나 그리고 작지만 뭐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들에 대한 그 진단 자금이 크게 들어가 있는 운전자 보험들이 또 그 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교보생명 가족사랑 통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기간을 좀 늘리셨어요. 30년으로. 네. 저렴한 보험 같지만 저렴하진 않는 보험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해지하시거나 없애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요 안에서 담보를 좀 조정해서 금액을 좀 낮추는 방법으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대 진단비 정도는 조금 더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따님이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도 좀 같이 보장을 좀 준비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또 전화를 무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들 때는 80세였는데요. 네. 결혼 후에도 이제 물론 유지를 할 수 있는 보험 설계도 필요하지만 100세까지 네. 추가로도 가능한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추가적으로 100세로 이제 그 보험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보험에서는 100세로 갈 수 있는 거는 주계약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80세로 끝나고요. 거기에 이제 실손은 물론 이제 100세까지는 가지만 갱신된다라는 전제를 놓고 보면 100세까지 뭐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험 설계사들도 다 확신하진 않습니다. 지금 갱신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예,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 상품으로 같이 준비하실 때 한꺼번에 그 안에 담보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예.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준비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단독으로, 그러니까 보험이 완전히 다 돼 있으면 단독으로 준비하는 게 좋고요. 네, 안 돼 있으면 거기에 그냥 추가하면 되고요. 예. 시청자님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설명을 잘 들어가지고요. 예. 예, 이제 상담 끝나고 이제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따님과도 좀 상의를 해보시고요. 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문자 상담을 좀 도와드릴 거고요.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휴대전화 뒷번호 3225님께서 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증권을 보니까 암 진단비가 1,000만 원이던데요. 암 진단비는 보통 얼마까지 준비를 해야 됩니까? 또 암 수술, 입원, 항암 방사선 치료도 있던데 이건 꼭 필요한 담보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서서 질문하신 분과도 좀 비슷한 내용이 겹치는데요. 이번 문자는 최윤미 전문가께 여쭤볼까요? 지금 아까 저희 실시간하고 조금 비슷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네. 거의 같으신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40대 여성이라고 하셨고 지금 이제 경제 활동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맞벌이라고 하면 이제 주 수입원은 아니실 것 같고 만약에 혹시나 아직 뭐 미혼이셔서 뭐 본인이 이제 주 수입원이라고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1년치 연봉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은 가능하세요. 네네. 근데 이제 연봉이 얼마가 되실지는 모르지만 왜냐면 이렇게 암을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수술을 하시고 또 항암, 방사선, 표적 치료까지 이 기간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걸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1년 정도가 소득이 단절이 되시기 때문에 그 단절되는 기간 동안 진단비를 받아서 생활비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부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지금 또 추가로 이제 물으신 게 뭐 수술 특약이나 항암 방사선, 뭐 입원 이거를 이제 추가로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문자를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되신다고 하면. 네. 특약 부분이 이게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이제 진단비 1,000만 원 비교해 봤을 때랑 이 특약들을 비교해 봤었을 때 이게 조금 더 저렴하고 지금 수술 같은 경우도 회당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회사도 있고 항암 방사선 같은 경우도 최대 5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입원 일당 같은 경우도 첫날부터 10만 원 이렇게 보장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진단비 추가했을 때랑 요 특약을 추가했을 때랑 보험료를 비교를 해보셔서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조금 같이 가입을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보험플랜 119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하셨는데요. 아쉽게도 방송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주십시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